안녕하세요. 맞다맛배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6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아침부터 엽지기 화상병 1차 방제하고 있습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마침 화상병 방제 1차 시기와 맞물려서 적기에 지금 화상병 약을 방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때로는 그 방제를 서둘러서 1차 방제가 마무리된 농가들도 있습니다. 물론 남부권은 진즉 마무리가 됐을 것이고요. 저희 중부권은 그래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화기가 작년에 저희가 4월 7, 8일에 그 인공수분 작업을 했는데 일단은 전년에 비해서 한 좋게 열흘 정도는 늦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인편이 벌어지고요. 아직 막 인편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제 벌어진 상태에서 이때쯤에 그 방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요맘때 화상병 약을 그 살포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보통 병해충들의 그 서식처가 요 자그만 제가 손바닥에 지금 정례한 봉오리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쥐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인편이 분리되어 있죠. 요 인편, 이 눈을 감싸고 있는 이 포, 이 속에 병균들이 거기에 이렇게 잠복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숨어 있다고 할까요? 안전하게 자리 잡고 언제든지 균의 발생 조건이 주어지면 이 인편 속에 있었던 균들이 발화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예전에는 그 간과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편 속에 무슨 그 병균이 있었을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교육 정보를 통해서 인편 속에 서식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지금 이제 인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도. 저희는 그 냉해 이런 부분 때문에 로타리를 안 쳐요. 하다 보니 이 낙엽에서 서식하고 있는 균, 이 또한 또 문제가 되는 걸로 가르침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교육이나 이런 내용 중에서. 근데 저희는 개하기 전에 로타리에 대해서는 엽지기가 지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그 병균 발생 조건을 차단을 하지는 않거나 못하거나 그런 입장인 거는 맞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초생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굳이 로타리 작업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꽂는 상태가 이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농사를 하면서 어쩌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농사를 진다 한다면 아마도 육체적으로는 편했을지도 몰라요. 몰랐을 때는. 그런데 대농사에 대해서, 대재배 방법에 대해서 탐구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신은 점점 힘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아는 게 병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저희가 결국은 배 농사를 그냥 정원 가꾸듯이 그냥 눈으로 뭐 힐링을 하려고 배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소득의 창출, 소득의 극대화, 이런 부분을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희의 천직이고 생업이니까요. 그런데 이 최근에 화상병 발생으로 인해서 전에는 뭐 우리나라가 청정지역이었고요.
화상병 발생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만 해도 저희가 이렇게 화상병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집중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던 시절이 그나마 좀 더 몸이 편했다. 지금은 발생 지역이다 싶은 지역은 3회 방제를 해야 됩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 이 평수가 좀 있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보통 막 SS기를 보통 막 10차 이상 막 하는 농가들은 이것도 큰 노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1회 방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2회, 3회 이렇게 연속적으로 텀을 두고 방제를 하다 보면 이것도 시기를 또 잘 맞춰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방제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또 많이 써야 될 것이고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어느 정도의 수고를 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점 이 병해충 발생이 빈번하다 보면 이렇게 농가들은 점점 힘들어가는 거는 맞지요.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꼭 해야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재배 방법, 효율적인 방제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평택의 경우도 화상병 발생 지역이고요. 농민들이 화상병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체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주변 농가들이 그냥 막 매몰 처리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체감을 합니다. 그 화상병의 그 무서움, 그 번식력은 정말 기하급수적이잖아요.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예방 차원에서 전정 도구라든가 인부들의 그 옷, 신발 이런 부분까지도 소독약을 사용해야 되고 장갑, 유인 가위 이런 부분까지도 다 저희가 매일매일 갈아줘야 돼요. 장갑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그게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기에는 정말 아까울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진 않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화상병 방제에 대한 여러 가지 수고지만 부수적으로 농자재비 가격도 같이 뒤따라가는 입장이라 소소한 듯 하지만 그게 매년 누적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 출혈이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부분까지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소홀히 할 수는 없고 하니 여러 가지가 악재입니다. 올해 또 기상 조건이 어떨까 그것도 좀 많이 진짜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는 부분이에요. 일단 지금 저희는 아직 인편이 떨어지기 전이고 한데 지금 남부지방은 저쪽 하동이나 이런 데는 이미 인공수분이 다 이루어진 시점이거든요. 나라가 좁은 듯해도 넓어요. 그 남부권과 중부권 또 북부권은 아마 지금 꽃이 아직은 어두울 겁니다. 저희는 막 인편이 벌어지고 막 지금 하는 시점인데 이러다 보니까 냉해, 서리 피해 지금 중부지방도 연장 막 3, 4일 지금 서리가 막 내렸거든요. 뒷서리가 저도 막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쪽은 그 꽂는 상태가 그 만상 서리 피해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닿을 부분은 아니니까 좀 안심은 되지만 남부 쪽 그 배 농가분들의 그 애달른 그 표현을 이렇게 접했을 때는 같이 막 가슴이 아팠습니다. 밴드 이렇게 글을 올리신 그 배 농가분의 그 내용 게시글의 첫 문구가 사람만 있어다오. 그래서 저는 그 첫 문구만 봤을 때 무슨 글을 올린 걸까? 라고 자세히 읽어보니 암술, 주두 그 암술이 사람만 있어다오 이런 표현으로다가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 간절함 같이 동병상련이죠. 같은 배농가로서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안타까워요. 네. 아무튼 오늘 화상병 1차 방제 하고 있고요. 또 이후에 개화기 때 맞물려서 2차 이후에
인공수분 후 3차 방제까지 지속적으로 시차를 두고 방제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화상병 방제 1차 방제 하는 날 이렇게 배밭에 나와서 여러가지 배 농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러저러한 말을 좀 해봤습니다. (1차) 화상병 방제에 IC 보르도 유기농업 자재 공시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약재입니다. 저는 분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액상이에요. 액상. 일본 이오우의 칼슘 공업 제조원이고 한국 삼공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제품이네요.